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박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우리 임미애 국회의원 초청 강연차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강연인데요? 네? 어떤 강연입니까? 이게 우리 민주당 예. 시국 강연이니까 와 있는데 그 강연장 앞에 태극기 부대들이 한 30-40명 진을 치고 있어서 방송 끝나고는 잘 들어가야겠습니다. 의원님 오신다니까는 또 일부러 거기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심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리는지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신은 알겠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90일, 즉 지금 3월 11일, 15일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 수개가 파면 인용이 될 거고, 그로부터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90일을 진짜 현명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이 결정하는 그러한 순간이다. 어떤 때보다도 앞으로 90일이 가장 국가 개조를 위해서 중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을 확신을 하시는군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이제 사실상 마지막 변론 길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늘 중요한 증인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경찰청장 조지호 이런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진술을 받고 예.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어쩌면 이 피청구인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듣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지금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이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헌법을 어떻게 파괴하고 어떻게 유린하고 이러한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에 진입한 것,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진입한 것, 또 사법부인 서부지법, 그리고 재판장들을 잡으러 다닌 것, 이러한 것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했기 때문에 저는 인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고, 윤석열 대리인단에서 이제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집요하게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거를 6차례 전화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이제 결정은 거의 인용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전에는 형사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기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구체적인 진술이나 신문이 있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부에서 언제 그러한 일정이 잡히는 것을 수기했기 때문에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리라고 보고, 예. 형사재판에서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수개로
확정이 되면은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면은 사형과 이 무기징역 둘밖에 형량이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윤석열은 형사재판에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이 내란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이러한 진술들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네. 형사재판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전부터 의원님께서 목소리를 꽤 많이 내시긴 했었습니다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의원님의 목소리에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린 건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한데 아유, 제가 평가는 저는- 아니고요. 예.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특히 우리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에게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 올립니다. 중간중간 시원한 발언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저를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저의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입을 막는 것 자체가. 박지원이 그러한 것에 입틀막을 당한다고 하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죠. 저는 싸웁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백분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좀 전에 제가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이제는 네.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를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우리 진보 세력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윤석열의 사회적 격리입니다. 네. 즉 사법부에서 소정의 판결을 받아서 징역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최대의 개혁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판결이 나면은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으로 이 정권 교체를 해서 예. 국가 개혁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가 아니라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말씀도 이재명 대표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오른쪽이 비어가는 중이고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공사석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평가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중도 보수다. 그리고 대북 문제나 노동, 복지 문제, 또 약자 보호, 예.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런 문제는 진보 정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도 보수로 평가한다라고 했고 네. 실제로 우리 민주당은 진보라는 표현보다는 중도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는 중도 보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우클릭하고 있다. 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김대중의 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도 하지만은 더 큰 클릭은 아래로 클릭을 하고 있다. 네. 즉 서민, 어려운 약자 보호를 위해서 민주당은 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민의힘은
극우 보수와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국민의힘은 전광훈 이런 사이비 목사 세력과 손을 잡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 보십시오. 네. 내라는 반대하지만 개헌은 나쁘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앞뒤가 찰떡이나 떡은 똑같은 떡이지. 네. 무슨 계엄은 나쁘고 내란은 아니다. 이런 궤변을 가지고 극우로 옮겨가지만은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예. 지금 현재 같은 정치권에 있지만은 이분들이 과연 국민을 설득해서 정치가 계속될 것인가? 저는 언젠가는 이러한 극우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은 정치권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곧 조기 대선도 있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을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탄핵은 반대하면서 낮에는 탄핵은 반대하고 밤에는 대선에 뛰어다니잖아요. 네. 이 자체도 이율배반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출판 책을 내면서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힘당이 즉 한동훈과 극우 보수 세력은 현 진윤들과 분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분당한다. 이준석 분당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힘 당과 국민의힘 당으로 분당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는 그 책에 이합함의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여권에서 유일하게 정치 팬덤을 보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분당이 된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후보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승리하지는 못할 겁니다. 즉 대통령이 당선되지는 않더라도 네. 지금 현재 극우 소위 찐윤 윤석열 힘당과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 힘당이 새로 출범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역할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로 낙선하더라도 건전한 보수 또 미래를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만약 자기가 표방했던 대로 국민의 뜻대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책 이름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이다. 네. 연상이 떠오르는데 제발 책 제목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해야지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바뀌면은 또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네. 한동훈 대표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자에 네. 자기 이력을 소개하면서 검사 생활 21년은 뺐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이것만 내세웠는데 이것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검찰 생활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 솔직한 지도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평가할 만합니다. 네. 윤석열이 계엄을 하니까 여권에서 맨 처음 계엄을 반대했고 예.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 18명의 한동훈파 의원들을 보내줬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 범야권이 8표가 부족했는데 이것을 채워서 윤석열을 탄핵시켜준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한 정치활동 재개는 바람직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가지고 나가야지 또다시 바뀌어가지고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김건희가 먼저입니다 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마 많은 걸 생각하고 나오시겠죠?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그렇죠. 저는 네. 뭐 스타벅스에서 사진 찍어서 내보내길래 왜 그렇게 배짱이 없냐. 좀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 편에 서라. 윤석열의 내란이 틀렸다는 것을 보수층에 지적해라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나오니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당이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우리 떨어져 나갈게 할까요? 아니면 친윤계 쪽에서 떨어져 나가라 할까요? 아니면 서로 둘 다 우리 싫다 할까요? 그건 뭐 예상하기 어렵지만은 네. 한동훈 측에서 뛰쳐나오지 않을까. 원체 지금 현재 당을 찐윤 네. 윤석열 힘당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새살림을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는 생물이다. 비서실장 박지원은 검찰은 괴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민심과 함께 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고요. 예.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조작해 내니까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느냐고요. 예. 특히 서울중앙지검 검사 8명이 창원지검에 파견 나가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어요. 예.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저는 서울지검으로 보냈는데 기왕 보냈다고 하면은 저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다. 예. 제1착 수사 개시를 하면서 김건희를 공개 소환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윤석열도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소환해서 철저히 조사해라. 예.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의 황금폰 3개가 압수돼 있잖아요. 예. 김건희, 윤석열, 다이아몬드 폰도 압수해서 포렌식에서 모든 것을 밝혀라.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예.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겠지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신뢰를 상실하게 될 거고 예. 지금 앞으로 90일 후에 새로 탄생하는 정부에서 정권에서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정원에 계셨으니까요. 김건희 여사하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직전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들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이 오래 살면 별일을 다 본다더니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영부인이 왜 국정원장하고 문자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김대중 정부 5년간
청와대에서 사실상 이호 여사님도 모셔봤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국정원장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도 보았지만은 국정원이 영부인에게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이 국정원에 무엇을 알아볼 일도 없습니다. 예. 단 만약 대통령 네 분이 미국을 가신다라고 하면은 외교부나 국정원에서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가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제작해서 올리는 일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즉 미국을 가신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신다라고 했을 때 질 바이든 여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다 하는 심지어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영부인에게 비서실을 통해서 보내지만은 문자 받아본 것도 없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는 5만 군데 모든 사람하고 문자 많이 했으니까 예. 무슨 또 사고 쳤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것들을 다 밝혀내야 되는데 네. 그 원수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안 되잖아요. 특검이 하나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요. 그렇죠. 예.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이 3월 중순쯤 날 거로 보십니까? 저는 3월 11일 아니면 15일에 난다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인용이 되는. 지난번에는 2월 28일에 나올 것이다. 그날이 금요일인데 특별기일 잡을 것이다 했는데 네. 그때에서 공판기일 2번을 더 잡았기 때문에 3월 11일 혹은 15일에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인용이 된다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고. 네. 의원님 대권 도전 생각 있으십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예. 이 야권에서는 지난 3년여간 이재명 대표가 모든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등을 하고 오늘 또 보니까 소위 국민의힘 김문수 노동부 장관보다도 3배가 높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겸손하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리라고 본다. 예. 이것으로 제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감옥, 헌재 인용, 그리고 우리 민주당으로 이 정권 교체를 해서 호남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마지막까지 봉사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